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죠. 26.7%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조금이라도 분산을 해서 투표를 하자, 이런 심리도 작용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는 건 유권자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임에 틀림없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정당들은 저마다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투표함 속에 담긴 민심이 어느 정당을,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함을 열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어떤 후보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질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드라이브스루 다음 손님, 기아차 주세요. 기아차 나왔습니다. 와, 얼마예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1년 뒤에 네? 기아 자동차는 1년 먼저 테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계산은 내년부터 36개월 저금리 혜택으로. 기아차 희망 플랜 365 프리. 4월 30일까지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봄이 오면 활짝 피어나는 것은? 고객을 리스펙하는 쌍용자동차의 마음. 쌍용자동차 SUV 전차종 구매 시 최대 6%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활짝 피어납니다. 누리세요, 혜택의 계절. 4월 한 달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21대 총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과 내일은요, 총선 특집 비례정당을 만나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더불어시민당 최백은 공동대표를 만나보겠고요. 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열린민주당 정봉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정의당과 국민의당 얘기를 들어보고요. 미래한국당은 여러 차례 당 공보팀과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섭외에 응하지 않아서요, 인터뷰가 어렵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군위 의성 청송 영덕선거구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총선 특집 비례정당을 만나다 첫 번째 순서. 저희와는 이계경제다 코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오신 분이죠. 오늘은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로서 만나보겠습니다. 최백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오로지 그냥 정치 얘기, 선거 얘기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질문이 좀 많아서요. 예.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솔직히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네. 사실 제가 살면서 정당 당적을 가진 게 처음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 달 만에 정당이라는 걸 만들어 봤고요. 예.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그 정당 만드는 목적이 어쨌든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 위한 거였었는데요. 네. 그 뭐 1차적인 어쨌든 간에 그 목표는 일단 달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에서 제가 원래 두 가지 제의를 가지고 정당 창당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왜곡시켜 가지고 네.
왜곡시켜가지고 이제 민의를 왜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바로잡기 위한 차원 속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이제 어쨌든 간에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을 좌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소수정당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의석을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과도하게 이제 가져가는 건데요. 침탈해가는 건데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 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소수 정당들한테 좀 이제 어쨌든 그 기회를 좀 열어주기 위해서 예. 했는데 이제 뭐 처음에 목표했던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좀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네. 그 두 가지 대의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한테 겸허하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대의가 있으셨군요. 민의가 네. 왜곡돼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소수 정당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근데 민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위성 정당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비판도 정말 많이 들으셨죠? 어떤 그렇죠. 차이점이 있다고 좀 대변을 하시겠어요? 저는 미래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은 분명히 위성정당입니다. 예.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에서 거기다가 국회의원 보내고 미래통합당의 그 당원들을 탈당시키고 그쪽에서 또 그다음에 그 미래한국당을 만드는데 당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분명히 자회사고요. 저희는 예.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정당을 창당할 때 그 참여하는 대부분의 그 저희 당원들이요. 네. 일반 시민들이었었어요. 일반 시민들이었고, 예.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탈당해서 넘어갔는데 이미 네. 만들어진 후에 넘어갔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그렇죠. 볼 수가 만들어진 있겠죠? 다음에 넘어온 거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참여하고 소수 정당이 이제 그러니까 한 4개가 참여를 했었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비례연합정당이긴데 예.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지층들의 어떤 하나의 그 지지를 가지고 사실은 이 비례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정당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 속에서는 어쨌든 간에 선거 전술상 보다 우리가 앞번호를 좀 받을 필요도 있고요. 예. 국회의원 한 명도 없으면은 번호가 밑으로 그렇죠. 뒤로 밀리기 때문에 예. 선거 전술상 그러니까는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협조를 좀 요청을 했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뭐 국민들이 최종 투표로 예.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사전 투표를 보고 좀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좀 놀랐죠. 그렇죠. 예. 예. 놀랐습니다. 26.69%가 예. 나왔는데 이걸 지금 당 캠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뭐 유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투표율이 수요일 날 이제 정식 투표일 날도 선거일 투표 날도 그러니까 이어진다면은 예.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예. 좀 연령이 좀 높으신 연령층들에서 예. 투표율이 좀 높은 편인데 투표율 전체 평균 투표율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좀 이제 그 밑에 연령층들 그러니까 젊은 청년층들도 이제 많이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한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고무적이고요. 근데 예. 이제 뭐 수요일 날 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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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주말 동안에 유시민 이사장의 180성 발언이 아주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 방송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는데 예. 자, 저는 뭐 우리 근데요. 최백원 대표 말씀하세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거는 반 웃자고 하는 얘기고 반 이제 왔는데 네. 선거에 대해서는 그 양반이 맞춘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 맞추시면 어떡하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굉장히 뭐 해박하시고 이제 그러신데 예,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약간 이제 곡해돼서 나온 것이 어느 정도 희망사항이 좀 담겨 있는 것이고 희망사항. 예.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솔직한 심정 좀 여쭤볼게요. 예. 한 몇 퍼센트 득표하고 몇 석을 차지할 것 같습니까? 더불어 시민당이. 저는 이제 사실 목표는요. 네. 목표는 그러니까 최소한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 예. 만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40% 안팎이요.
예, 최대 희망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만큼 나와야 된다. 아, 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아니, 문재인 아니,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50% 넘어서 최소 지금. 최대기 때문에 예. 민주당 지지율만큼은 어쨌든 끌어올리려고 예. 마지막까지 어쨌든 하여간 애를 쓰고 있고요. 예. 뭐 지금으로서 그렇게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 최소한 40% 선에서 최고 뭐 50% 선까지 지금 일단 예. 목표입니다. 이건 목표를 그렇죠. 잡고 예. 계신데, 그러니까 솔직히 몇 퍼센트 이거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열린 민주당도 있고 잠시 후에 정봉주 의원 또 지금 연결될 텐데 거기도 좀 예. 물어볼 텐데 40% 좀 힘든 거 아니에요? 더불어시민당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뭐 열린민주당 분들이 들으면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요. 예. 지난 주말을 그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예. 열린민주당은 좀 지지율이 거의 그러니까 저는 정점에 이미 지난 주말에 도달했다고 저는 평가했었어요. 예. 뭐 어떤 뭐 근거가 예, 있습니까?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처음에 보여줄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셀럽들을 가지고 예. 사이다 맛 같은 것을 이제 던져줬지요. 예. 던져줬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러니까 자기 그 민주당에 그러니까 진짜 파트너가 누구냐 이걸 인식해 갖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들은 처음에 좀 안 알려줬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알려져 가면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저는 지지율이 저희는 좀 회복이 되고 열린민주당은 좀 이제 약간 이제 하향세로 이렇게 저는 반전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뭐 투표율까지 계속 그런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여론조사에서도 몇 군데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난 건 맞습니다. 잠시 후에 그 정봉주 그 선대위원장에도 물어보겠는데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열린민주당과 그 선거 이후에 합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과 합치는 게 아니라 열린민주당과 합쳐서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 구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왜냐면은 만약에 민주당이요 그 지역구에서 과반을 만약에 차지하게 된다면 이렇게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하는 게 진보 진영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00% 불가능합니다. 100% 열린민주당과는 합치지 않는다. 예, 왜 그러냐면은 열린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자 정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그 인정을 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요. 예. 그런데 저희는요.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빈그릇 정당을 표방을 했고 저희 그러니까 처음에 더불어시민당 만들기 전에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을 만들었을 때요. 그 저희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지도부 중에 일부가 국회의원에 대한 그러니까 그 욕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은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 명도 저 국회에 안 내보낸다. 제가 그걸 전제로 했어요. 처음에 시민을 위하여 당을 창당할 때는 우리 가족들은 하나도 안 한다. 후보 안 내보낸다.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빈그릇이다.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은 비례연합정당으로서 역할만 충실히 하고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소수정당에서 오신 분들 두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정당의 정체성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보내고 보내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다수는 그러니까는 민주당과의 저희는 그러니까 통합을 이제 그러니까는 통합을 추진할 것이고요. 통합이 추진되는 순간에 더불어시민당은 해체입니다. 그렇게요. 그 우희종 교수하고도 말이 다 된 거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요. 제가 100%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저희가 뭐 독자적인 정당을 그러니까 유지할 거라면은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저희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뭐 선거 끝나면 저는 제 본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쯤 뭐 후회하신다거나 뭐 아쉽다거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생각이 있었으면은 이 정당 만들자 이런 정당을 안 만들었죠. 그리고 사실 이 비례정당 어떤 구도 얘기만 좀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사실 더불어시민당의 그 대표 공약 있잖아요. 제일 첫 손가락에 꼽히는 공약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공약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예. 별로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모든 정당 다 안 보여요, 공약이. 아니 근데 이제 예.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요. 예. 저희는 다른 일반 정당하고 차이가요. 예. 비례연합 정당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냐면은 민주당이라든가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시대전환이라든가 이런 정당들 있잖아요. 예. 정당들을 그러니까 담아줬기 때문에 그 정당들의 공약이 우리의 공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현재는 세 개 당의 공약이 다 들어와 있는 거네요. 거기다가 예.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보내신 8분 있잖아요. 예, 예. 8분의 살아온 삶이 그러니까 공약인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저희가 독자적인 공약을 만들 수 없는 거는 예. 저희가 독자 정당을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당 역사상 이런 정당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선거법이 이상하게 이제 뒤틀리면서 예. 저희 같은 어쨌든 간에 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당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당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 예. 보시기에 이제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예. 자, 그럼 공약은 그렇고요. 예. 그럼 지금 그 비례 후보들도 사실 예. 열린민주당과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딱 한 분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뭐 대표성을 근데 가진 분. 우리가 이제 비례 후보들은요. 예, 예. 각계 전문성을 가는데 저는 셀럽 같은 분들은요. 예. 지역구에서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예. 네? 근데 저희는 뭐냐면은 1번이 그러니까 신현영 교수라고 명지병원이요. 그 감압병원으로 가는데 예. 이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비례 후보는 절반은 그러니까 여성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싸마시는 분들 중에서 예. 그 의학계에서 여성의학계하고 가정의학계에서 추천을 좀 해달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추천을 보내신 분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제 뭐 2번 김경만 후보는 중소기업 거기서 보내신 분이고요. 예. 오랫동안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로 했던 분이시고 예. 뭐 권인숙 씨 교수는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이분이 그나마 좀 많이 좀 알려진 그 분이시죠. 윤미향 씨도 잘 알려진 분이시고요. 예. 그리고 뭐 이동주 씨 같은 분은 이제 그러니까 소상공인에서 그러니까 지난 한 20-30년 동안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이분은 그냥 전폭적인 지지를 받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셀럽들 같은 경우 아주 많이 알려진 분들은 지역구로 가는 게 맞고 사실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힘든 뭐 여성이라든지 뭐 소수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비례로 뽑히는 게 그게 그렇죠. 이제 취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각 분야에 다 포진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여야 막말 논란이 있잖아요. 잘 알고 예. 계실 텐데 대표적으로 지금 뭐 상당히 많습니다만 통합당의 차명진 후보 세월호 텐트 논란 또 이쪽 민주당에도요. 그 민주연구원의 백원우 부원장의 어떤 그 또 막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이 막말 논란에 대해서. 저는 그 차명진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요. 예. 저는 더불어통합이래 미래통합당이에요. 미래통합당. 예. 그 상당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그런 저거예요. 사실은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는 제명을 안 했던 것이고. 예.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무슨 뭐 태극기 부대니 이쪽에서 그러니까 전폭적인 거 지지를 받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 헌금도 그 발언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러니까 막 지원금이 막 세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쪽 부분들의 어떤 정서가 그대로 미래통합당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는 네. 그런 발언이 그러니까는 툭하면 튀어나오는 것이고 예. 차명진 후보뿐만이 아니라요. 저쪽에 춘천의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많이요. 그렇습니다. 예, 뭐 현수막을 훼손해서 지금 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백원우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예. 백원우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상대방에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표현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표현이 좀 과하긴 과했죠. 그렇죠. 좀,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싸마는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거친 표현은 아무래도 국민들은 싫어하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예. 뭐 이제 이틀 남다 보니까 뭐 선거판에 흉기도 나오고 골프채도 나오고 뭐 막말에 폭행이 막 나오는데 정말 이런 거 좀 이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마지막 호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요. 예. 저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됐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굉장히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실력, 역량의 차이가 얼마나 국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생명을 지켜주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번에 확인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점에서 더불어시민당은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한 몸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후반기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유권자들께서는 저는 좀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시민당 최백은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총선 특집 비례정당 만나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시민당 최백은 공동대표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열린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정봉주 공동선대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과 또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예. 봉화에서 몇 년 사셨죠? 1년 있었죠, 1년. 1년 딱 계셨나요? 예, 예. 예, 그때 이제 저희 라디오 오늘에 또 직접 출연도 하셔서, 예, 이렇게 인연이 있었는데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자, 예. 공통 질문, 개별 질문 이렇게 시간 되는 데까지 드리겠습니다. 선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뭐 간단히 심정이 어떠신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네. 선거 기간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공룡정당 아닙니까? 예. 막상 4월 2일 선거가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지도부 인사들이 우리 열린민주당을 공격하는 도가 너무 심해서 일단 한 12일 정도 너무 아프게 선거운동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고 우리 지지자들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무엇보다도 정말 착하고 정의롭게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17명의 후보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열린민주당 어벤져스라고 해서 열벤져스라고 불렀거든요. 열벤져스. 예. 예, 그런데 이제 너무 마음이 선하고 착한 분들이 이렇게 계속 우니까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울보 열벤져스다 그랬고 울벤져스라고 요즘은 부릅니다. 그분들이 정말 자기들 평생 지지하고 믿고 함께했던 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말 상상 이상의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공격과 모욕과 모함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날마다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심하게 공격을 받으셨냐? 왜냐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청취자 여러분은 그 왜 참칭하지 말라 이 단어 정도만 좀 기억을 하는데
참칭하지 말라는 것도 무척 모욕적인 발언이죠. 모욕적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심한 공격이 있었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 최강 후보가 자꾸만 우리 적자 적자가 안 되고 예. 서자도 안 된다 이런 말도 정말 이게 그냥 저희는 무슨 그 흥부였다가 팥쥐였다가 콩쥐였다가 뭐 그냥 온갖 한이었다가 울지마 한이어서 한이었다가 캔디였다가 무슨 예. 별의별 이 사회에 탄압받는 별명은 다 붙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껄끄러우시겠지만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어제 오늘 좀 많이 시달리셨을 텐데. 예, 시달리진 않았습니다. 예, 포털 사이트 열어보면 이제 정봉주 의원 이름이 계속 나와서 지금 욕설 논란에 휩싸여 계신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해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된 건지. 어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감정의 힘듦. 예. 그다음에 섭섭함. 그리고 저를 공격하고 우리 당을 공격했던 친구들이 20년, 30년 민주당을 함께했던 동료고 후배들이거든요. 예. 정말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후보들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너무 열심히들 하고, 저 좋은 후보들을 여기서, 국회 못 넣으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인데,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저희 이제 BJTV 제 방송과, 예. 그다음 손혜원 의원 TV, 손혜원 TV 방송을 하는데, 예. 저는 사실 인터넷 댓글 다는 거 실명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 왜냐하면 숨어서 이렇게 비겁하게 댓글 다는 거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나와서 얼굴 실명 공개하고 댓글 달아라 이런 입장인데 어제는 제 그 유튜브 BJTV와 손혜원 TV 들어가고 예. 그 실시간 채팅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 욕을 하는 거를. 아주 조직적으로. 예, 이게 이제 더불어시민당 지지하는 자들 이런 분들일 터인데 예. 저는 이분한테 지금도 그 이제 제가 약간 욕설 섞인 말을 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긴 하지만 네. 자기들 후보 지지하는 긍정적으로 자기들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동네에다 식당을 차려놨는데 예. 옆집에 경쟁 식당이 있거든요. 예. 그럼 내 식당에선 내 음식 맛있다는 얘기를 해야지 왜 옆집 맛없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그런 심정이 있다 보니까 예. 당신들 후보 지지자들 당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 열심히 선거운동 하세요. 하다가 이제 감정이 웃겨갖고 이제 좀 그 부적절한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오늘 또 사과 방송을 내보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열린 더불어민주당에서 저와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을 이윤 양 이렇게 거명을 하면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분들한테 대해서는 제가 선거 끝나고 사석이든 공석이든 정말 할 얘기 많은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는 이해찬 대표를 지칭한다고 기사가 읽고 나왔는데 이해찬 대표를 지칭한 건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그럼 예. 누구를? 전략기획위원장이고 저하고 한 10여 년 동안 같이 활동을 했던 후배입니다. 아, 후배입니까? 정봉주 의원 예. 후배가 있고. 예, 그리고 예. 아주 좋은 관계고 인격이 훌륭한 친구인데 지금 민주당 당적이 있는 분도 아니거든요. 예.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전에 민주당 당적이 없었던 분이고 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약 8년 동안 여론조사 전문을 한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예, 예. 근데 아주 인격이 훌륭한 분인데 이번에 말하는 걸 보니까 저 인격이 훌륭한 저 후배가 저 친구가 왜 이렇게 험한 말을 쓰지? 아, 제가 지금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근형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분이 후배입니까? 예, 그분은 이제 예. 그 81학번이고요. 저는 이제 조금 한 2, 3년 더 위입니다. 거기보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이근영 위원장하고 윤호중 사무총장 또 양정철. 예, 근데 이제 윤호중 총장은 말이 잘못 나온 거고요. 예, 예. 사실은 더불어시민당의 김홍걸 후보. 예. 그분을 지칭하다가 이제 윤호중하고 윤호중 총장은 워낙 친하니까 윤이라고 잘못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을 지칭한 겁니다. 뭐, 예. 이 정도만 하고 일단 여쭤볼 질문이 너무 많아서 많이 하면 시청자들이 싫어합니다. 청취자들이. 자, 지금 선거 이제 이틀 남았는데 자, 솔직히 결과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고 몇 석 정도 받으실 걸로 지금 보십니까? 솔직히. 지난주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하는 때까지 지난주죠. 예, 예. 그 지난주 전주. 네.
선거가 막 시작됐을 땐 저희가 10% 중반대까지 가서 맞습니다. 한 10명, 11명까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공표 기간이 지난주 목요일 4월 9일이었었는데요. 예. 그때 한 2% 정도 주저앉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깜깜이 선거에 들어가는 10일서부터 저희가 자체 조사한 거로 봐갖고 조금씩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을 해갖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걸 반전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네거티브 공격이 좀 먹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빠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 7 내지 8석 정도를 안정적으로 보는 정치부 기자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고요. 예. 저희는 여기에서 원래 우리가 얻었던 지지율을 회복하게 되면 두 자릿수. 예. 한 10명, 11명 두 자릿수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안원구 후보가 예. 대구 경북 출신으로서 예. 12번인데요. 안원구 전 국세청장, 대구 국세청장 출신이고 그쵸. 영남대 출신, 영남대는 경북대 출신을 전 알고 있고요. 예. 경북대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분이 12번이군요. 예, 12번이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대구 경북 분들이 예. 안원구 대구 국세청장 출신 이분이 권력자들의 해외 재산 은닉 재산 환수하는 법안을 내고 그게 우리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전문성을 갖고 정말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조, 수십조, 수백조 해외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서 국내 환수해서 복지 재산으로 쓰자는 주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지금 이제 그 안동 MBC인데 예. 대구 경북에서 우리가 지지율이 제일 낮긴 하지만 네. 12번 안원구 후보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사랑을 우리에게 성원을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시겠군요. 12번까지는. 그 12번까지 되려면은 대략 몇 퍼센트를 얻으셔야 되죠? 지지율을? 17, 18까지 나오는데. 그래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희는 그 지지난주 대비하게 되면 사실은 17, 8%도 기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쭉 올라갔잖아요. 왜? 처음에 2, 3%에서 쭉쭉 올라서 12, 13까지 가고. 14.4, 3인가 14.4까지 갔었던 그게 있고, 10% 중반대까지 갔었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 지지하는 분들 힘을 내고,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안원구 후보, 안원구 후보 선거 들어가기 전부터 왼팔이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팔을 갖고 계속 선거운동을 해왔고, 또 그 팔을 못 쓰니까, 안원구 후보의 사모님께서 선거운동 내내 둘이 같이 붙어 다녀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백은 공동대표 인터뷰할 때 그 후보들 이렇게 당내 후보들 비례 후보들 얘기할 때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너무 셀럽들이 너무 잘 알려진 분들 뭐 사이다 발언들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지역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분들 정치할 뜻이 없었던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국민들이 소환해서 국민들이 추천한 분들 중에 이렇게 많이 국민의 추천을 받았으니 한번 국민의 대표로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묻고 정치할 뜻이 없었던 분들이 동의한 겁니다. 이분들이 정치하고 국회의원 되고 싶었으면 지역구 갔겠죠. 근데 국민이 소환하는데 국민이 명령하는데 불응할 수 없다. 하고 이분들이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최백은 교수님의 주장은 애당초 틀린다. 이분들은 정말 그냥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한 분들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전문성을 살려서 국민이 명령하는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죠. 또 하나가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아주 강력히 주장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조국 수호당이다.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조국을 감싸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 것도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조국 교수가 공정과 정의를 훼손했다고 한다면요. 수백억대 잔액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그리고 위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발도 받지 않고 지금 검찰이 조사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장모 최운순 씨,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김건희 윤석열 총장의 부인,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한다면요. 10년 전, 6년 전 이 사건 검찰이 아직 수사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특수부 검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안 했을 거로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데 조국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 검찰이 사냥하듯이 수사해서 없는 것까지 만들어갖고 지금 기소한 거 아닙니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려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장모, 윤석열 총장의 부인 이분들의 사건이 지금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역대급 사건이거든요. 정말 공정과 정의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가족부터 수사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고 예.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검찰이 흘린 그런 혐의에 불과한 겁니다. 아직 재판 끝나지도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검찰의 무모한 수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 딱 1분 남아서요. 마지막으로 좀 못다 하신 말씀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하시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열린민주당 비례정당 12번입니다. 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시민당처럼 본당의 꼼수로 만들어진 정당도 아니고요. 독자적 정당성을 갖고 각기 사회, 지금까지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모여있는 정당입니다. 이분들 면면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정말 누가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시고 기호 12번 열린민주당 후보들을 열린민주당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정봉주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예,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1대 총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앞으로 본투표가 다가왔는데요. 소중한 한 표의 권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군위 의성청송 영덕선거구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김희국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시간 참 빨리 지나죠? 네. 예,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틀 남겨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그동안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 주말에 사전투표는 하셨어요? 본투표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예.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예상보다. 네. 이걸 지금 캠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불리는 판단하기 어렵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당일날 모일 인원이 많을 것을 생각해서 그러신지 그렇죠. 뭐 한 29% 정도로 예상했는데 예.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김희구 후보님은 의성 출신이시고요. 그렇죠? 네. 또 국토해양부 차관 지내시고 지난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자, 조금 더 본인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저는 1981년도에 행정부에 들어가서 31년간 항만, 철도, 도로, 도시, 공항 등 사회 간접 자본 분야를 담당하고 2012년에 19대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보건복지위와 국토교통위에서 2년씩 일했습니다. 예, 19대 국회의원. 그 당시에는 대구 어디서 출마하셨죠? 중남구입니다. 대구 중남구에 당선되셨고 이번에는 이제 지역구로 옮겨서 군위 네. 의성 청송 영덕 나오셨는데 뭐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역구 옮기신 게? 전에나 지금이나
지역구를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네. 당에서 결정을 했고 저는 그 당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아, 예. 당의 결정에 따라서 이번 군위 의성 청송 영덕 나오셨는데 지난 19대 국회의원 진행 경험이 참 큰 자산이실 것 같은데 당시 국회의원 지내면서 이뤘던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국가 권력이 남용돼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했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과 제도를 고치는 데 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구 남구의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됐던 것을 제도를 고쳐서 정상화되도록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국토해양부 차관도 지내시고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국토해양위까지 지내시고 이번에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역시 국토해양위를 좀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역구가 농업과 또 바다를 끼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서 농수산위와 국토교통위를 번갈아서 하고 싶습니다. 네, 농수산위와 국토해양위. 자,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것만큼은 꼭 내가 이루고 싶다 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된다면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라고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둘 것이고 둘째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세 가지 일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이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문제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함부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누어 주고 끼리끼리 편을 치우는 이런 단호히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세금 문제. 예. 네. 자, 지금 군위와 의성 지역은 통합 신공항 유치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지금 걸려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군위에서는 독자적인 유치를 원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의성에서는 공동유치 주장이 강한데 우리 김희구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이 3권을 분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일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일은 입법부가 해야만 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는 국방부가 주체가 돼서 관련 법에 따라 진행이 되어 왔고 당연히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국방부가 주관은 하되 이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합법적이고 한목적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지키고 성원을 보내겠습니다. 예, 군위, 의성, 청송, 영덕 모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선이 되신다면 농수산위도 가보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셨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정책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정읍이나 경북의 구미의 경우 한우 축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구도 늘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된 그러한 점들을 반면 교사로 삼겠고요. 둘째로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투자를 희망했을 때 그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돈이 들어오도록 하는 물꼬를 트고자 합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 농업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투자 유치를 좀 활성화하겠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청송 얘기 좀 해볼까요? 청송하면 또 많은 관광 자원이 있는 곳인데 이곳의 관광 자원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청송은 대표적인 상품이 사과고 산업은 주황산과 주남지를 비롯한 관광 자원입니다. 그래서 정주 인구보다는 유동 인구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청송의 경우에는
사과 축제나 단풍제 또 봄에 많은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나 주차장 등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을 하고 또 사과는 계속해서 품질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 등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인프라 구축하고 사과 품질 제고에 힘쓰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경멸과 욕을 얻어먹었는데 저는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진정으로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응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내일부터는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따뜻할 텐데요. 공기도 깨끗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12에서 13 마이크로그램으로 상쾌한 공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과 낮 기온차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침 공기 많이 쌀쌀합니다.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그대로 머물기 때문에 일교차가 최고 20도가량 큰 폭으로 벌어지겠고요. 내일도 우리 지역 일부 지역으로는 영하권으로 시작합니다. 내일과 선거일이 모레에는 남서풍까지 힘을 보태면서 더 따뜻해지겠고 그리고 목요일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이번에는 꽤나 흠뻑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서풍이 수증기를 가득 몰고 올라오면서 기온은 약간 내려가겠지만 비는 많이 오겠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예천이 0도에서 23도 분포 나와 있고요. 안동이 2도에서 22도 분포, 상주는 5도에서 23도, 영주공원은 아침이 1도, 한낮에 21도까지 올라갑니다. 의성과 청송은 아침이 영하 2도, 한낮에 23도 나와 있고요. 영양은 영하 1도에서 22도 분포입니다. 문경은 2도에서 22도 나와 있습니다. 영양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4도 높은 12도, 습도는 25%입니다. 날씨였습니다.